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물 인터넷은 참 버즈워드입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이런 말인데요. 사물 인터넷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사물 인터넷의 개요입니다. 여기 참고문헌들이 있고요. 우선 사물 인터넷의 기초 지식을 알아보도록 하죠.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케빈 애슈턴입니다. 이 사람은 MIT에 있는 오토-아이디 센터에 있었는데요. 세계 최초로 RFID를 만든 데가 바로 오토-아이디 센터예요. RFID의 특징은 사물에 있었던 어떤 정보를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제공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RFID를 연구하는 와중에 IoT라는 말도 만들어진 거죠. IoT, 사물 인터넷을 정의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기, 이동장치, 빌딩 등의 사물들이 서로 연결된 형태를 사물 인터넷으로 정의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을 구성하는 장치들은 보통 센서를 갖추고 있고요. 이러한 센서를 받아서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자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터넷에 연결시키고 다른 디바이스들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통신 기능이 필요합니다. 통신 기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된 결과로부터 어떤 판단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로서 피드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불을 켠다 또는 스위치를 열고 닫는다 또는 모터가 돈다 이런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의 사물, 도대체 어떤 사물들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IoT의 things에 해당이 됩니다. 옷, 시계, 가전제품, 자동차, 집, 책,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과 연결되고 뭔가 인공지능 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클라우드와도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들이 생깁니다. 왜 연결을 시키는 걸까요? 원래 연결되지 않아도 어떤 특정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연결이 되면 그 기능을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전에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매년 가트너 그룹에서 하이프 사이클을 발표를 합니다. 올해 2017년 7월에는 새로 emerging technology, 새로 등장하는 기술들에 대한 하이프 사이클을 발표를 했는데요. IoT 플랫폼은 하이프 사이클의 정점 직전에 있습니다. 예전에 IoT라는 말은 이미 정점을 지났어요. 그렇지만 IoT 플랫폼에서는 아직도 조금 더 발전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프 사이클의 특징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나? 잘 못 들어봤지만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있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 그러면 정점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후에는 이것들이 상용화되고 대중화되어 있는 시점을 거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4차원 프린팅, 4D 프린팅은 아주 초창기에 있고요. VR은 이제는 실제로 적용돼 가지고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각각의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을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점점 IoT에 등장하는 이런 thing들이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2017년 이 정도 와 있어요. 예전부터 비교를 하면 그 성장 속도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증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모든 물건 중에 99.9%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가 몇 개나 있는지. 그 말은 앞으로도 폭발적인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IoT의 응용 분야는 매우 많습니다. 자동차, 물품, 애완동물, 사람 모니터링, 관리를 해주고요. 농작물 관리를 자동해주기도 해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작황 상태를 알아가지고 물을 뿌려주고 또 농약을 주기도 합니다. 에너지 소비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요. 보안 감시, 빌딩, 스마트 빌딩 매니지먼트, 임베디드 모바일, 일상용품 아주 다양한 부분에 IoT가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시장은 크게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분야를 볼 수가 있고 또 분석 처리하는 분야,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이런 시장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측면에 각각 보안이라는 요소가 꼭 들어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IoT 플랫폼에서의 보안, IoT 디바이스에서의 보안, 이런 분야에서도 계속 시장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 실현하는 세상을 잠깐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측면에서 보자면 예전에는 아주 비싼 메인프레임을 사다 놓고 터미널을 많이 연결해서 쓰는 중앙 집중식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것들은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 시스템,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예요. 디스트리뷰티드 컴퓨팅보다도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자원들이 인터넷과 연결된 어딘가에 있어요. 그걸 우리는 구름, 클라우드 속에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실제 계산은 거기에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또는 IoT 장치들이 여러 가지 센싱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보내기도 합니다. IoT라는 이름 외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IoT가 불리고 있습니다. 만물 인터넷, Internet of Everything 이라는 개념 속에는 thing 외에도 사람과 데이터, 프로세스가 모두 혼재되어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 여기서는 앞에 I를 붙여서 Industrial IoT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왜 나오게 됐냐면 예전에 있던 IoT의 개념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오히려 컨슈머 중심의 IoT예요. 가정 중심의 IoT. 근처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 IoT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인더스트리얼 IoT는 공장, 교통, 에너지, 도시 이런 좀 큰 레벨에서의 IoT를 일부러 IIoT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로봇, 드론들이 전부 다 연결이 되는 IoRT, Internet of Robotic Things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는 보통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는 CPS로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센싱 데이터 처리의 결과물로 물리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는 IoRT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IoT의 통신 기술은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통신 기술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다양한 셀룰러 기술과 와이어리스 팬 기술, 다양하게 분야를 나눌 수가 있고요. 통신 규격도 이동통신 규격, 팬 규격 또는 IoT 전용 규격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MT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MTM은 Machine to Machine, 기계와 기계의 연결이라는 의미인데 보면은 IoT와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사물과 사이의 통신이 사람의 간섭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라서 MTM은 비슷하지만 IoT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IoT를 통해서 어떤 세상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러한 세상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서 네트워크 속에서 웹 시스템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하는 데이터 분석 기술을 포함해서 만드는 새로운 세상, 그것이 바로 IoT가 실현하고자 하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IoT는 여러 가지 요소 기술이 필요할 텐데요. 디바이스에서는 센서와 피드백, 액추에이터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 중에서 특정 센서는 속으로는 트랜스듀서, 그리고 센서 노드, 게이트웨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종류로는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연결되는 D2D, 그리고 디바이스와 서버가 연결되는 D2S, 이런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IoT 서비스로는 데이터 송수신뿐만이 아니고 데이터 처리와 저장 기술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IoT 장치들로부터 오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분석, 그리고 머신러닝, 기계학습 기법도 필요합니다. IoT 디바이스의 예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핀테스트에서 IoT로 이제 검색을 하면 얻은 것들인데요. IoT 화분, 식물이 특성에 맞게끔 때가 되면 물을 주고 정확한 그 수분의 양을 조절을 해줍니다. 유명한 네스트 서모스탯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이 서모스탯을 이용을 하면
이제 이것을 조절하는 사람의 패턴을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 온도를 적당하게 맞춰주고요. 에너지를 어떻게 아낄 수 있는지 방법을 고안을 해서 적용을 시켜줍니다. 똑똑한 텀블러는 언제 물을 마셔야 되는지, 물을 얼마만큼 마셔야 되는지, 물을 이 정도 마셨으면 내 몸의 상태는 어떨지 이런 것들을 알려줍니다. IoT 달걀 상자는 달걀이 몇 개를 집어넣는데 몇 개가 비어있고 유효기간이 얼마가 지나서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뚜껑을 열면 어떤 달걀이 가장 오래되어 있는지를 표시를 해줘요. 슈폴로처럼 IoT 태그는 우리의 자동차 키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거나 열쇠고리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줍니다. 모션 센서는 근처에 사람이 있는지 동물들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감시해주기 위한 센서고요. 윌슨 X 농구공은 농구공을 튀겨가지고 공을 넣으면 골인 됐는지 안 됐는지 속도는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스핀이 되는지를 알려줘서 농구 훈련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들에 연결성을 제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는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IoT 디바이스의 특징은요, 센싱을 하고 피드백을 한다는 거예요. 센싱은 주변 환경 상태를 수집해가지고 전달한다는 의미이고, 피드백은 그 센싱한 결과로부터 판단을 해가지고 뭔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문을 닫거나 잠그고 불을 켜거나 수분을 공급해주고 하는 것들을 해요. 이것은 세 가지로 보통 표현하는데 가시화, 푸시 알림, 제어 세 가지로 표시를 해줍니다. 가시화는 Visualization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IoT 디바이스들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웹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특징을 얘기합니다. 푸시 알림은 이렇게 얻어진 정보를부터 판단을 해서 이제 어떤 결과를 얻었다 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IoT 장치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어는 사람의 개입 없이 IoT 장치가 주변 환경을 제어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을 켜거나 끄거나 닫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 센서는 트랜스듀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트랜스듀서는 환경적인 변화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것을 ADC를 통과하면은 이제 디지털 센서가 되는 거고 전기 신호를 직접 받으면 아날로그 센서가 됩니다. 좋은 센서는요, 센시티비티, 민감해야 되고 아주 작은 변화를 감지해야 되는 해상도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로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센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도 변화는 잘 변화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IoT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가속도, 기울기, 또 금속 탐지, 가스 센서, 온도, 리밋 스위치,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알려주고요. 또 홀 센서, 보통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이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보통 알려줍니다. 자기 센서, 그리고 초음파 센서. 이런 센서들이 무선 통신 장치가 있고 그리고 전원 장치인 배터리가 포함되었을 때 우리는 보통 센서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센서 노드들은 센서 노드들끼리 연결되거나 아니면은 게이트웨이의 장치에 연결되어서 결국 인터넷에 연결됩니다. 게이트웨이는 중간에서 센서들로부터 받은 수집된 정보를 인터넷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네트워크들은 방금 말씀드린 센서 노드들 사이의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센서 노드와 게이트웨이 사이에 연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디바이스와 인터넷 서버를 연결하는 주로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해주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HTTP처럼 보통 흔하게 사용되는 프로토콜 외에도 IoT 디바이스에 특화된 아주 작은 메시지만 보내는 MQTT나 코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IT 통신 기술의 특징은 근거리 또는 저속 그리고 고속 장거리를 커버하는 따로따로 이 분야에 맞는 별도의 통신 기술이 있습니다. IoT 서비스는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보통 있고요. 데이터 처리 장치는 DB로 저장하는 형태와 또 저장하기 전에 비전형으로 올라가는 다양한 IoT 데이터들을
정형화시켜주는 그런 프리프로세싱 과정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배치 처리, 그리고 들어오는 대로 그때그때 처리하는 스트림 처리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처리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은 통계적인 방법과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통계적인 분석에서는 통계적인 추정에 주로 포커스를 둡니다. 한편 기계학습은 경험에 기반한 연관관계 분석에 초점을 둬요. 두 개가 어떤 때는 접근 방법이 다르지만 테크닉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 분석은 원래 수학에서 나왔고요. 기계학습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출발을 했어요. 통계 분석은 결과로서 얻어지는 것이 통계적 모델의 정확성이 얼마나 정확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계학습에서는 얼마나 새로운 것이 왔을 때 이것이 뭐다라고 예측을 정확하게 하느냐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사물인터넷의 응용 분야를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면은 IoT를 적용한 의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상들은 입은 사람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주변 공간을 확보해주고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직접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Thin Ice는 세계 최초의 입는 그 IoT 장치인데요. 입고만 있어도 칼로리가 소모가 되고 살이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몸에서 특정 부분을 차갑게 해서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는 그러한 IoT 장치가 Thin Ice라는 옷입니다. IoT 스포츠 기구도 많아요. 라켓, 야구 방망이, 골프채 이런 데에 이미 IoT 기기가 들어가서 얼마나 세게 치는지, 나의 궤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스윙 궤적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아디다스 축구공도 공을 차면은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리고 스피는 어느 정도인지 이 모든 것들을 분석을 해줍니다. 이 IoT 스마트 신발은 발걸음을 모니터링 해줄 뿐만이 아니고 내 발에 맞게끔 재워주기도 하고 추우면은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신발에 오는 충격을 측정해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과 연결되고 스마트폰으로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물인터넷은 이러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갖춘 다양한 사물들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형태를 의미합니다. 사물인터넷에 들어가는 요소 기술은 디바이스, 센서, 통신 기능인 네트워크, 그리고 IoT 서비스, 데이터 분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결되지 않은 사물들이 많기 때문에 발전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IoT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인 만물 인터넷, 인더스트리얼 IoT라는 IIoT, 커머셜 IoT라는 CIoT, 인터넷 오브 로보틱 띵즈라는 IoRT라고 부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IoT 사물 인터넷은 이미 의복, 스포츠 등의 생활용품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